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학 가는 방법, 그러니까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인터넷으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용어들이 하나씩 툭툭 하고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그 용어들 때문에, 느낌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전체 내용의 흐름이나 중간 몇 가지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입시에서 쓰는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전체 영상의 주제는 입시용어 이거면 끝! 이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라는 이 워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해요. 느낌은 와요, 느낌은. 그러니까 전형 방법은 말 그대로 전형은 수시 전형, 정시형 이런 거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애들을 모집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전형 요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군데군데 요소겠죠, 아마도.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되게 말만 좀 복잡하고요. 전형 방법이란 그냥 어떻게 뽑느냐가 포인트고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뽑는지. 예를 들면 일괄 전형이 있고요. 일괄 전형? 예. 단계별 전형이 있어요. 그 단계별이면은 처음에 나온 것처럼 몇 배수 뽑고 그렇죠. 그다음 몇 배수 뽑고 그럼 일괄은 한 방에 뽑아서 합격자를 발표하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쓸 때 어머님들이 딱 고민하셔야 될 게 이 친구가 최저는 돼요. 근데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최저는 되는데 점수가 내신 부족하다.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일괄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단계별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잠깐만요. 이제 생각 좀 해볼게요. 느낌이 올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최저는 맞춰놨어, 이 학교에. 최저는. 그런데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해. 그렇죠. 제 생각엔, 단계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1단계, 2단계 갔을 때 보통 몇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중간 어디선가 수능 최저가지고 한번 쫙 털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단계별 전형?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완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단계별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성적, 그냥 생기부나 이런 스펙 가지고 1단계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등으로 이 친구가 최저가 되든 안 되든 1단계에 들지 못하면 이 친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단계별 전형은? 그러니까 일괄 전형은 일단 최저가 되면 최저가 된 친구들에서 뽑는 거예요. 일괄 전형이? 최저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고? 스펙이랑 상관없이. 일단 최저가 되면 최저된 애들에서만 뽑으니까 최저가 강점인 친구들은 일괄 전형을 무조건 써야죠. 단계별 전형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전형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뽑느냐.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일괄 전형하고. 그러니까 전형 방법은 크게 단계별 전형하고 일괄 전형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내용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아마 좀 팁을 제가 좀 드리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전형 요소는 제가 생각하기론 내신 성적이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뽑느냐. 아까 지금 전형 방법이 어떻게 뽑느냐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형 그렇죠. 요소는 무얼로 뽑느냐. 뭘로 뽑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학 가는 방법 해가지고 수시하고 정시를 저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시는 일단 수능 성적이 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라든지 이런 게 있다 있을 때. 스펙들이 있고. 이런 수능 성적 또는 교과 성적 이런 것들이 전형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럼 논술 시험 성적 이런 것도 전형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겠네요. 요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몇 %다. 이건 학교별로 틀리거든요.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교과 평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도 학교마다 틀리고. 그래서 전형 평가, 요소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뽑느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이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나온 워딩 중에서 반영 비율인 거죠? 워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신 성적에서 모든 과목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할 것 같지는 네.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근데 뭐 30%를 내가 주겠다. 뭐 탐구는 뭐 잘 나온 걸 하나 선택해서 몇 프로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반영 비율인가요? 예, 근데 여기서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예. 그 대학에서 발표한 기준과 예.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예. 학회장 추천 전형이라고 교과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학회장 추천 전형, 예. 교과 위주죠. 예. 교과 70에 생기부 진로 평가 30%를 주고 있거든요. 아, 성균관대는 네. 교과 성적은 70%를 주겠다. 네. 나머지 그 외에 뭐 비교과라고 예, 하나요, 그걸? 비교과. 그런 것들은 30%를 주겠다. 30% 주겠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70%니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1등급을 1점을 줘요. 예. 2등급을 0.98을 줍니다. 3등급을 0.97? 예. 이런 식으로 점수 빈도를 3등급까지는 되게 줄여놨어요.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1, 2, 3등급은 크게 차이를 두지 치지 않겠다. 않는다. 무슨 얘기냐? 성균관대가 예. 자사고 특목고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몰랐습니다. 예. 자사고 특목고를 좋아하는 예. 유일한. 그 자사고 특목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쪽 친구들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3등급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뽑겠다. 그러면, 네. 자사고 나온 친구들은 3등급 걱정하지 마. 예. 니네들은 일반고 1등급하고 차이를 없게 내가 줄게. 네,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성균관대라고 하면 그쪽 등급 아이들이 몰릴 건데, 그러면 교과 쪽에 70%를 주고, 네. 그 외 비교과 예. 그쪽에 30%를 주면 사실상 70%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후반부에 30%가 당락을 예. 결정하는 거게 되겠네요. 그래서 학생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예.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내 아이가 학생부 성적이 되게 좋아. 네. 그러면 단순히 이 학교는 교과 성적 비율이 높대. 네. 이것만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안에 내부 속뜻을 사항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연결해서 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성균관대를 교과 예. 있고 비교과 네. 30% 했었잖아요. 그럼 비교과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요즘에 어떤 게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상 실적 네. 이런 것들을 막 이만큼 대거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죠. 예, 그게 안 되고 그 30% 정도 반영되는 거에 성균관대가 정확하게 예. 선택 과목 세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까지는. 선택 과목 세트. 그러니까 선택 과목 세특이라는 얘기는 이과 기준으로는 3학년 때 배우는 투 과목 있죠. 예. 그 세특들이 정말 중요해지겠죠. 잠깐만, 세특이 세부 특기자 능력. 예. 세부 능력 평가. 세부 능력 평가? 그 과목에 대한 평가. 예. 그거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 30% 점수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워딩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학년 때 선택 과목이면 네. 이제 저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제 기준 봤을 때 물리투나 화학투나 생명과학 네. 요거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현재는 투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A, B, C로 평가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A 맞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70%가 A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대입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네.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교과에서 네. 선택 과목 그 3학년 때 그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라는 얘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정량평가는 점수. 예, 그냥 그냥 딱 점수가 그냥 끝이에요. 예. 정량은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정성평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느냐? 그러니까 세특이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러면 네가 그럼 고2, 고3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제 전체 영역 중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세부 능력 평가를 편단한다고 돼 있지만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또 이거를 일반 과목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일반 과목까지 그거를 보겠다. 보겠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겠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자사고나 이런 데는 그런 세특 같은 그런 생기부를 적을 수 있는 활동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네, 많죠.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예. 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반고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 말이 맞다면 네. 아까 또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대는 자사고, 특목고, 네.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70%지만 거기에선 점수 차이를 안 주고 예. 그 다음에 30%인데 거기에서는 일반고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것들 위주로 네. 내가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3.5라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칠게요. 와, 3.5면 예. 그렇게 좋은 성적은 성적 아니죠. 아닌데요. 예. 조금 올릴까요? 3.0? 예, 학교로 좀 비교를 3.0. 해드리려고.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성균관대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경희대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경희대죠. 그쵸. 네. 하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를 거의 없어요. 근데 3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좀 커져요. 3등급이 3점대 얘기하는 거죠? 예, 3점대. 내신이 3이 뜨는 순간 점수가 훅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성균관대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3.5나 3점대 친구들은 성균관대를 쓰는 게 더 이론적으로는 내신에서의 점수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학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대충 들었을 때, 아, 너 점수가 높네. 그럼 이 학교를 가. 너 평균 등급이 좀 낮네. 이 학교야.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교과 성적이 그 학교 내에서 산출돼서 나오는 방식? 네. 하여튼 그런 점수들이 지금 두 학교만 놓고 봤을 때 네, 성균관대하고 두 학교. 경희대가 이해를 좀 편하게, 예. 성균관대는 3까지는 괜찮아. 네. 그리고 경희대는 2까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학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경희대를 많이 쓸까요? 성균관대를 많이 쓸까요? 성균관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을 많이 뽑는 경희대에서는 예. 2점까지만 용인을 해준 거고 2점대까지만 성균관대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좀 쓰니까 3점대까지 용인을 해준 이유입니다. 참 이게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예. 네. 많은 아이들하고 그 학부모님들이 자사고 하는 이유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뒤에 그 의미가 정말 실제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전형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전형 요소를 봐서 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학교별로 그 내용 요소들이 어떤 반영 예. 비율?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우리 거죠?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장 유리한지는 네. 이거는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매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준비하는 경우에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네. 예. 큰일이구나 이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입시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형 요소도 성균관대도 지금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근데 또 내년은 또 일반 과목까지 확대가 되니까 네.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시고 원서를 쓰셔야죠. 어렵네요. 저희 마지막 요거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 전형 방법이 네. 뭐 학교마다 좀 뭐 다양한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 요소에서도 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셔야 될 게. 이건 전형 요소 쪽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러니까 전형 방법은 딱 어떻게 뽑느냐예요. 그냥 그런 차이가 없고? 예. 어떻게 뽑느냐. 뭐 교과를 더 많이 뽑느냐. 뭐 생기부,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더 많이 하느냐. 뭐 아니면 논술로 뽑느냐. 그러니까 지필 시험으로요. 뭐 학생 비율. 진짜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제 전형 요소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들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전공 적합성이 필요 없는 대학이 있어요. 자, 전공 적합성. 예. 여기 요즘 화두가 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에 대한 화두. 자, 계열 적합성. 예,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 차나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대가 전공 적합성이 정말 좋아야 된다. OX. 잠깐만요. 네. 나 생각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인데. 예, 서울대.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최고의 대학이죠. 대학인데.
거기에서 전공 적합성이랑 예. 네가 이 학과, 예. 뭐 물리학과, 예, 물리학과를 이걸 가거든요. 올라면 네가 올 수 있는지 네가 예. 그동안 공부해온 과정이 맞아야 된다. 물리에 대한 스펙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전공 그런데 적합성이니까. 이게 서울대에서는 중요하게 평가하냐? 이 질문인 거죠? 예, 그 질문. 평가하겠죠. 그쵸. 서울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시고 계신 게 응? 전공 적합성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과 그냥 예.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서울대 아고라에서 발표한 건데 예. 민들레 홀씨 있죠. 카페?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그 정말 저는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를 3년 동안 파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요? 예. 아, 제가- 그게 팔 게 뭐 있다고? 이거를 정말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3년 아, 동안. 혹시 뭐 양력, 뭐 근력, 뭐 힘, 이렇게 날아다니는 부터 해서 생명, 그다음에 생명, 국어까지. 국어까지? 예, 민들레 홀씨로. 그 노래인데, 노래 가사인데, 그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서울대 의대 보낸 친구도 당 연구를 정말 오래,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당 연구를 했으면 무슨 과죠? 당? 닭, 아, 닭? 닭, 울음소리. 동물학과. 그쵸, 수의대죠. 아, 그렇죠. 근데 서울대 의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네. 네가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연구했냐 그걸 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정도의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 없느냐를 역량. 역량을 보여주는 게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예. 정말 전공 적합성에 맞추는 물리면 물리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판 친구들을 뽑는 대학들도 있고요. 예. 각 대학마다 틀립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방금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와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런 케이스는 아주 일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예. 이대 같은 경우요. 예. 화학과로 정말 많이 맞춰놨어요. 아, 내가 스펙을? 예, 스펙을 예. 화학으로. 근데 생명 쪽 관련된 거를 써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화학을 맞췄는데 생명을 썼다. 예. 아, 근데 화생이 연결은 되긴 하지만 예, 어차피 화학 상대적으로 생명 쪽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좀 밀리는 예, 그런 스펙 아닐까요? 그러면?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예,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물리를 했다 쳐도 상관이 예, 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정도 심층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아, 넌 예.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한양대도 그 입사관 그 교수님이 자기 학과 자기 아이들을 못 뽑는데요. 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화학과 교수예요. 예. 그럼 제가 화학과 아이들을 못 뽑아요. 왜요? 옆에 학과로 로테이션 시켜서 돌립니다. 아, 입사를 할 때? 예. 어, 그래서 그렇지. 한양대도 정말로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고등학교 때 정말 수학, 과학에 얼마나 심층적으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거지 그 한 과목을 그 물리를 정말 제대로 팠다고 그래서 물리학과에 붙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적 합성을 많이 파야죠. 물리 잘한 친구들이 붙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이대, 한양대, 이거는 서울대하고 비슷한 케이스네요, 그러면. 그 대학마다 이렇게 보는 방향이 좀 틀려서요. 제가 보내본 그 경험에 의해서는 그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전형 방법은 뭐고, 네. 전형 요소는 뭐고, 워딩만 알아봤는데, 워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전형 요소. 네. 거기에서도 그 대학별로 실제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이거를 뭐 한마디로 해서 비율이라고 할까요? 반영 비율? 반영 대학들이 정도? 좋아하는 생기부가 있어요. 아.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것도 학교마다 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리면 예. 카톨릭대 의대를 보낼 때는요. 예. 인성 얘기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인성. 예.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라도 예. 그러니까 뭐 1.0, 1.2, 1.0 요 내신 뭐 차이가 있더라고 쳐도 인성 친구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말 생기부에 많은 언급이 없으면 카톨릭대 의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좋아하는 생기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가 조금 그렇네요. 어렵죠. 예. 그래서 진짜 그 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구나. 예.
여튼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하면 전형 방법은 말 그대로 뭐 학생 선발 시 무엇을 가지고 내가 뽑겠느냐, 어떻게 뽑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이 좀 들어가고 전형 요소는 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이런저런 요소들, 그러니까 뭐 학생부라든지 생기부라든지 또 뭐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거기에서 이 비율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나왔는데 아까 이제 좀 우리가 길게 얘기한 부분들은 그냥 겉보기에서 비율이 뭐 몇 대 몇이다 이거는 크게 믿지 말라. 거기에서 학교별로 그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비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향도 있고 그 부분들을 차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내용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예. 어쨌든 자,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한 요소, 워딩이죠. 입시 용어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에 대해서 여기까지로 일단 기본적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뭐?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이찬화 과학학원?